김모 씨는 몇 년 전부터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운동하거나 식단을 조절해도 체중이 금방 조절됐지만 지금은 같은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뱃살이 점점 늘어나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점점 더 살이 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활동적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아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체력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운동을 따로 챙겨 할 시간도 없었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쉽게 불어나는 것을 보며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검사였지만 이번에는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지방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장지방 수치가 위험 수준에 가깝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건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김 씨에게 대사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몸 상태로 변했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 자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살이 계속 찌고 건강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빵이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점심은 대개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었고 저녁에는 늦게 퇴근한 후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늦은 밤에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습관도 있었고 주말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체중은 점점 늘었고 피로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라고 생각했고 특별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이 쉽게 찌는 몸으로 변한 것도 문제였지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몇 번 시도해봤던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찾아보며 공부하던 김 씨는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루에 무엇을 먹는지 기록하면서 자신의 식습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가공식품과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많았으며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움직임이 적어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쌓여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는 몸이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이제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4주 동안 새로운 루틴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기로 했고, 식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을 고치고 밤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운동도 무리하게 시작하는 대신 아침에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했으며 가끔은 예전처럼 편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가 되었을 때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배가 덜 더부룩했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작은 활동에도 숨이 차는 일이 줄어들었고 피로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났을 때 김 씨는 거울을 보며 놀라운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눈에 띄게 뱃살이 줄어들었고 얼굴도 한층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루틴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무리한 다이어트 없이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김 씨가 실천한 이 4주 루틴을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이 쉽게 찌고 빠지지 않는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 씨가 경험한 변화처럼 여러분도 이 루틴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몸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망가진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 대사가 자연스럽게 둔화되며 젊을 때보다 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근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음식을 적게 먹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오히려 신진대사가 더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신진대사를 회복하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지 않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먼저 신진대사를 회복하려면 식사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챙겨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신체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오랜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급증하면서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반면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막아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김 씨는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근육이 많아질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지방이 쉽게 연소되는 체질로 바뀝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손실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더욱 둔화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주로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견과류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며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 건강이 개선되며 신진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 씨는 매 끼니마다 채소, 해조류, 통곡물을 포함하여 식이섬유 섭취를 늘렸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오트밀이나 현미밥을 선택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반면 가공식품과 단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공식품은 대체로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체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김 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며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주로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며 탄수화물은 고구마, 단호박, 현미밥 등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 씨는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지만 새로운 식단을 적용한 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몸의 대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김 씨는 단순히 먹는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과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방법도 활용했습니다. 식사할 때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으로 식사 순서를 조절했습니다. 이 방법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도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신진대사가 저하됩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쉽게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식사 전후로도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여 대사를 촉진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이처럼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단순 탄수화물을 줄이며 식사 순서를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체중이 쉽게 증가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실천한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신진대사가 회복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적절히 사용하며 과거처럼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몸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씨가 실천한 방법을 참고하여 오늘부터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도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시도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이 관절이나 근육에 부담을 주어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우선 김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공복 상태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이 더 효과적으로 연소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우선적으로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속도를 높였고 30분 동안 꾸준히 빠르게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신진대사 저하와 체지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체중 조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처음부터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쉬운 동작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운동은 벽 밀기였습니다. 일반적인 팔굽혀 펴기는 난이도가 높아 초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벽을 활용하면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팔과 어깨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숙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개수를 늘려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의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하며 하체 근육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김 씨는 균형 잡기 운동을 추가로 실천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 발로 서기나 균형 잡는 동작을 포함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발을 나란히 두고 서서 한 발을 살짝 들어 10초간 유지하는 연습을 하거나 눈을 감고 균형을 잡는 훈련을 통해 몸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실천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1층 정도만 계단을 이용하다가 점차 층수를 늘려갔습니다. 또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팔을 위로 쭉 뻗거나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실천한 또 다른 방법은 걷기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마트에 갈 때 일부러 주차장을 멀리 이용하여 걸어가는 거리를 늘렸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집 안을 걸어 다니면서 통화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하루 전체적인 활동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김 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유연해야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허벅지 뒷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자 김 씨는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이제는 30분 이상 걷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덜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한 느낌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근육량 증가와 함께 체지방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전보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가 실천한 운동법은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 등록이 필요 없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하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몸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체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법. 김 씨가 4주 동안 실천한 루틴은 단순히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후에도 그는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질을 바꾸는 것은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어떻게 이 루틴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몸은 이후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 체중 감량 그 이상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를 단순히 체중 감량에 두지만 김 씨는 체지방 감소와 신진대사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4주 동안 실천한 루틴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이전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한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과 함께 김 씨의 건강 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피로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루틴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4주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효과를 체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루틴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천한 습관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김 씨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30분 걷기를 습관화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쉽게 지치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평생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는 과정 즐기기.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의미를 두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계단을 이용했으니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 이전보다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그 과정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자신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습관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김 씨는 주방에 건강한 음식만 두고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최대한 멀리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가벼운 운동기구를 두어 언제든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며 꾸준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 식습관의 변화와 장기적인 효과. 4주 동안 실천했던 식습관도 이제는 김 씨의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으며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지만 가벼운 식사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고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요거트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4. 지속적인 운동 습관. 운동도 이제는 김 씨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 공복에 걷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매일 최소 30분 이상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맨몸 운동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강도를 높이며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 다니고 집에서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5. 체질 변화 후에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4주 동안 실천했던 루틴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루틴을 통해 살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으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몸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여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지 않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평생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 만들기.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살이 쉽게 찌고 빠지지 않는다면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먼저 몸의 균형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 씨가 실천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듯이 여러분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며 건강한 체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단 한 번 더 오르기, 공복에 가벼운 산책하기, 저녁 식사 줄이기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어느새 가벼운 몸과 활기찬 에너지를 가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